자, 이제 드디어 10번째 테마, 인장입니다. 자, 요 인장은 우리 첫 번째 나무, 법령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법령, 법하고 이제 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론이죠, 이론.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무의 왼쪽에 이제 6번째 나무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 나뭇가지들은 결국 무슨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사무소 샷다문을 열 건가, 문을 열 건가, 이 오픈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열심히 우리 공부해가지고 지금 우리 절차 중에 있는 걸 열심히 공부해서 첫 번째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럼 바로 열 수 있나요? 아니죠. 교육 받아야죠. 실무교육. 그 다음 바로 뭔지입니다. 개설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개설 등록을 때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죠. 이상이 없는 놈, 이상, 결격, 그 사유가 없는 놈. 그래서 결격서를 배웠죠. 그럼 바로 문 열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고객에게 손해 가면 안 되니까 사고 뻥 터졌을 때, 뭔가 이렇게 이게 메꿔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업무 보증 설정. 이런 테마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그렇죠? 자, 뭐 다 한 것 같은데도 아직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문 아직 못 엽니다. 그래서 우리 6번째가 바로 이 인장.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책임을 뭘로? 도장 찍는 걸로. 당신 도장 찍었잖아! 책임져! 이런 말이죠. 우리 도장 무섭잖아요. 우리 인감도장 가장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인장이라는 이 테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장 파트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단독 문제로 한 문제. 자, 먼저 핵심은, 이면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핵심을. 인장 파트 핵심. 결국 뭐다? 그렇습니다. 인장과 관련된 행위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인장 관련 행위에 대한 제한, 그리고 그 제한사항, 뭘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그런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지,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2차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숲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 그걸 또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에 대해서 쭉 법 조문, 그리고 뭐 어떤 판례들, 이런 것들 다 그걸 기술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첫 번에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1차부터 해서 2차 모든 과목이 다 통한다. 제가 2 관지한다고 그랬죠? 다 통한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건 부동산과 그 부동산 가지고 뭔가 행위를 하는 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은 똑같다. 단지 프레임, 어떤 관점이 다른 것이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프레임? 이 중개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부동산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군. 다른 과목들은 또 거기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있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법 조문에 뭐라고 기술이 돼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핵심이, 그 박스 보이시죠? 핵심이죠. 인장 등록. 인장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죠. 어떤 행위? 등록을 해야 된다는 행위. 그죠? 등록을 하는데 너 마음대로 등록하지 말고, 뭐 해라? 법에서 정한 절차.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절차들이라. 그 절차가 뭐예요? 그렇소. 제한이죠. 등록 행위, 제한, 등록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내용을 뭘로? 법 조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신규 등록이 있고 또 변경 등록이 있겠죠? 그것도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출제자 의도죠. 그래서 왼쪽 날개 박스 보시면은
기출 포인트 바로 밑에 있죠. 출제자 의도. 늘 우리 수험 공부라는 것은 출제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내 관점이 아니라. 그게 바로 수험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인장에서는 말이죠. 인장의 신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의 그 시점, 그 타이밍을 과연 이 구별을 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게 인장 관련 단독 문제에서는 가장 많은 보기로 정답의 보기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출을 분석해 보면. 그러면 출제자는 거기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나 어떻게 낼 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시점, 내용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객관식 보기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다? 그대는 어떤 테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집안이 나온다. 그 집안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구별. 또 하나. 그 집안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스토리를 쓰는데 서술형 보기로 거기에 일상평어, 대립되는 일상평어를 뒤바꿔 놨을 때 과연 그대는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근데 그 일상평어가 중간에 뒤에 막 이렇게 옵니다 이거죠.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구별을 하는 거, 다 그런 문제입니다. 모든 수험에 보기는 뭐 사법고시라고 별거겠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진짜. 그럼 이번에 사법고시 도전해볼까?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구별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니 해도 이런 인장 등록과 관련된 어떤 행위제한과 제재사항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법조문 3단 비교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내가 되고 내가 법조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법아일체. 공인중개사 만점 비법은 뭐다? 법아일체다. 내가 법인가? 법이 난가? 또 모르게 섞여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꼼꼼하게 봐야 되고 여러 번 다독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도 기출문제 또 가서 이렇게 푸실 때도 늘 이 보기는 왜 옳고 왜 틀린지, 그럼 그 근거 법조문이 뭐지? 판례가 있어요? 근거 판례가 뭐지? 그 판례는 어떤 판사님이 법조문의 근거에서 이런 판결을 하신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법조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3단 비교표 보는 거에 인장에 자, 먼저 법입니다. 16조 인장의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광펜을 주소. 인장 등록 형광펜. 자, 1항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자, 늘 앞말이 중요한가요? 뒷말이 중요한가요? 사람은? 그렇죠. 뒷말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알죠. 근데 누구도 소속 공인중개사마저도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뭐라는 거예요? 인장을 등록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그게 포인트는 거니까. 중개보조는 아니죠.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처럼 똑같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죠. 왜? 자격증이 있으니까. 왜? 실무 교육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앞에 교육 파트에서는 뭐예요? 너도 종업원이지만 고용이지만 사장님처럼 실무 교육 받아라.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사장님처럼 중개 업무를 수행하니까 인장 등록해라 사장님처럼.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검정펜 밑줄 합시다. 거기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검정펜 밑줄 짝 인장 등록의 대상인 거죠. 얘들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어디에 등록관청, 각 시군구청이죠. 등록관청, 사무소가 아니라 시군구청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뭐다? 행위 제한. 자기 유무죠. 지을 작자, 행위 위자, 할 위자.
어떤 행동을 지어라 이거예요. 안 하면은 혼내주겠다 이런 말이겠죠.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쉬운 보기로 나오면은 뭐 등록을 신고로 바꿨다든지 하여야를 뭐 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쉽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보기는 말이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가 정하는 바에 대통령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대비되는 대리보가 뭡니까? 국토교통부령이죠. 이걸 집 앞 가가지고 틀린 보기로 과거에 기출이 됐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보기였습니다. 와, 쌤, 그런 것도 나오나요? 예. 까칠한 출제위원이 들어가신 거죠. 자, 우리 때는 그런 출제위원이 좀 안 들어오길 소망해 보면서 전전해 보겠습니다. 자,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혼내주겠다. 제재사항. 그게 바로 이제 위쪽, 3단계 위쪽에 제재사항이 나와 있죠? 자, 제재사항이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자, 거기 뭐라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혼내준다고요? 인장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하면은,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리진다는 거죠. 자, 요거는 근거, 항상 근거 법조문에 법 39조 1항 2호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뒤에 몇 번째 테마냐면요, 그게 14번째 테마. 행정처분, 처벌, 뭐 포상금 해야 돼. 14번째 테마에 거기에 3단 비교표가 똑같이 있겠죠? 거기에 보면은 법 39조 1항 2호를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과목이 다 연계가 돼 있고 그 과목 내에 또 각 출제 테마가 다 연계가 돼 있다고. 그렇게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지 보배라고요? 그렇습니다. 꿰어야 보배도 꿰어야. 지금 우리가 인장이라는 거 하고 있지만 뒤에 행정처분 처벌이라는 그쵸? 14번째 테마하고 꿰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출제자는 그냥 인장이 있는 이 정보만 딱 묻지를 않기 때문에 뭘 묻는다는 거예요? 꿰서 물어본다. 꿰서. 이제 그거는 써놓으면 좋죠. 거기다가 업무정지, 뭐 등록 취소 X, 과태료 X 써놨잖아요. 거기다 괄호 해놓고 법 39조 1항 2호 적어놓고 또 뒤에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속 공인중개사 이놈은 어떻게 혼내주냐? 월급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뭐죠? 자격 정지입니다. 그렇다고 자격을 취소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다는데 이거 좀 도장 하나 이해했다고 하면 좀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냉엄한 것 같아도 말이죠. 약간 좀 속된 말로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당신 인장 등록 안 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통 이렇게 차 몰고 가서 제일 무서운 거. 그렇죠. 트럭도 무섭지만 실례하겠습니다. 신문증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 제일 무섭잖아요. 왜? 그 경찰관이 무서운 게 아니죠. 뭐죠? 돈 내야 되니까. 딱지 끊어서 돈 내야 되니까 무슨. 그래서 혼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내도록, 아니면 돈을 어떻게 하면 못 벌도록 하냐. 여기서는 뭐예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벌도록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뭐예요? 업무 정지하면 돈 못 버는 거죠?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기 정지시키면 결국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못 버는 거죠. 돈을 못 벌게 제재를 가하네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외우면은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외우면은 오래 가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그러면 말이죠. 요거는 자격정지는 어디에 기술이 되어 있냐? 또 연계 찾아봐야 되겠죠. 3단 비교표, 법조문. 이거 이미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맨 앞에 우리 첫 번째 나무까지 공인중개사 파트에서 배웠어요. 거기에 3단 비교표에 법 36조 1항 2호입니다. 법 36조 1항 2호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거 찾아가야죠. 또 여기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거래 계약은 어떻게 되냐? 우리야 그렇게 돈 못 벌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도장, 그냥 막도장 찍은 거야, 그냥. 아니면 그냥 사인했거나. 그럼 우리 고객들, 중개의뢰인, 아파트 파는 갑돌이, 아파트 사는 을순이, 이들의 거래계약, 우리 1차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매매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구나. 똑같은 거 바라보고 있구나. 부동산 행위, 부동산 활동, 우리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노는 거. 아, 어른들의 부동산 놀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름만 조금 이렇게 달라서 부르는구나. 민법의 1차에서는 저쪽 부동산 학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다. 거기서는 투자라고 하는 거야. 거기 돈에 관해서 바라보니까. 민법의 총칙에서는 의사표시네, 법률행위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저쪽 뒤에 채권 파트에서는 계약이네. 계약 중에서 뭐 매매네. 아, 그렇구나. 여기서는 거래계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똑같이 뭐예요? 그거 바라는 거지. 이건 이렇게 같은 거예요. 공자님 그 아내라는 제자분이 공자님께 여쭤봤다고 그랬죠. 스승님께서는 어떤 게 모든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나 했더니 공자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야, 나오자죠. 나는 일이 관지하니라. 하나로서 모든 것을 꿰뚫는 거죠. 부동산 학계를 부터해서 나중에 공법까지 여러분 다 꿰뚫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꿰뚫어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테마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을 보면서 부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죠. 고도의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해야 된다. 혼내주는 거 봤죠, 이제? 자, 그러면 이 거래계약은 유효라고, 유효. 위에서, 고객들과는. 그 양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값들을 웃으니까. 그렇죠. 그 거래계약의 유무효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죠. 민법의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효력요건을 갖추면 유효고요. 갖추지 못하면 무효인 거죠. 그렇구나. 그거는 이제 민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하고 있지만 민법까지 이렇게 같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1항 다시 봅시다. 법 16조 1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도장이 잃어버렸어.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 변경한 것도 또한 같다. 또한 같다 적용해 봐야죠. 또한 등록관청이 등록하여야 한다. 그렇대요. 그 다음 2항이 이제 봅시다. 했으니까, 등록했으니까 그거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사용해야 한다 이래 돼 있죠? 사용 안 하면 혼내주고 따위 위에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등록 안 하고 사용 안 했을 때 똑같은 벌을 가하죠? 회초리가 똑같네요. 그래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무슨 행위? 중개행위. 중개행위 아닌 행위는 등록할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다는 거네.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꽃이 꽂혀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꽃이 꽂히는 게 아니라 이제 돈에 꽂히죠. 돈에. 저도 그래요. 똑같아. 돈에 꽂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꽃도 못 버리고 있고 이 돈도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죠? 꽃장사 별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꽃은 이게 좀 하고 싶어. 꽃장사도.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꽃가게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책상만 있으면 돼. 책상. 꽃가게 책상 전화기만 있으면 끝이야. 끝.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꽃가게에다 옆에다 뭐예요? 이렇게 딱 하니 책상 하나 놓고 꽃가게 하면서 중개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정말 시너지 효과네.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떡볶이에
꽂혔어. 그럼 또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은 제한이 있어요. 법인은 못해요, 그거. 개인은 그런 제한이 없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꽃가게 할 때, 영수증 요구에, 뭐 이렇게 공제받은다고. 도장, 우리 거 도장 쓰면 돼요? 그거 써도 되겠죠. 근데 꼭 거기에 그거 써야 돼요? 우리 거 등록한 인장,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그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근거, 법점을 찾아야죠. 그건 말이죠. 16조, 법 16조 2항에 중개행위함에 있어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등록할 필요도 없고 인장을 꽃 팔 때 쓸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늘 법조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령은 없네요. 대통령령. 왜? 법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시행규칙, 요게 이제 지금 잘 나오죠. 그래서 법 16조 1항에서는 그 1항에서는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 등록에다 빨간펜 밑줄 쫙 하시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는 끝에 사용해야 된다 이죠. 사용에다 빨간펜 밑줄 쫙. 행위 제한입니다. 자, 칙을 보겠습니다. 칙 구조. 구조의 이제 1항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시점이에요. 1항에서는 신규 인장을 새롭게 처음 등록하는 시점. 그래서 그걸 표현하고 있고 2항은 이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변경. 그렇죠? 변경 시점.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구별해요. 집안 구별. 이걸 서로 뒤바꾸면 틀린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칙 구조 1항에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 검정펜 밑줄짝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당연히 사무소가 하는 거겠죠. 등록. 자, 등록에다가 역시 빨간펜 밑줄짝 등록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 2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자, 변경이다. 파란펜 밑줄짝. 자, 그런 경우는 개업공인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자,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검정펜 밑줄짝. 그러니까 다르네요. 앞에는 미리, 전의 의미죠. 사전. 근데 여기는 변경은 사후에. 도장이 잃어버렸어요. 응?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인감도장 잊어버렸어. 바꿔야 돼. 뭐 잃어버릴 걸 미리 알고 미리 바꿔놓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잃어버리고 나서 7일 이내에 이렇게 하라 이거죠. 상식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상식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경의 경우에는 역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변경일부터 7일 이내라고요. 이걸 갖다 변경하기 전에 그러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일상평어. 그 다음 3항은 쭉 읽어보시면은 요거 어떤 규격이 나와 있죠. 그쵸? 규격인데 뭐 7mm 이상, 뭐 30mm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우리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칙상 우리 복덕방 하시는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얘기예요. 법인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법인의 인장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소속공인중개사 컴마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뭐 해가지고 주민등록 요거에서 성민나서 인장해야 한다. 그럼 뭐예요? 어디서 많이 봤거든. 내가 어설프게 본 거지. 바늘로 봐야 된다. 선 것으로. 그렇죠. 그럼 틀리겠죠. 숫자 틀리면 그건 용서가 안 되죠, 진짜. 이건 진짜 공부를 안 했다는 학생의 태도가 아니야, 이거는. 7, 30 외웠는데 이상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틀린 거야, 일상평. 이내죠, 이내. 좀 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저렇게 이내.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뭐한 법인의 인장해야 된다? 신고한. 무슨 어디서 등록이 있었는데, 등록. 그렇죠. 방금 앞에는 다 등록이에요. 등록.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신규 등록. 업무 개시하잖아요. 해라. 변경 등록. 변경 1로부터 7일 이내 해야라. 등록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고가 나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상업등기규칙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신고예요. 이걸 갖다 만약 등록으로 바꾸면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이런 거 바꿔버리면. 그것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점수를 잘 나온다는 것은 출제자 위에서 출제자를 압도하면서 내려봐야 된다는 거죠. 즉 시험장에 딱 가가지고 내 실력이 말이죠. 출제하신 분의 그 지문들을 딱 압도하는 거예요. 뭐 이 껌값이네 이렇게 봐야지 실력이 이게 점수가 나오는 것이지. 아주 애매하네. 압도당해도 이게 왜 이렇게 까칠하게 내셨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압도한 실력이 된다. 공인중개사법. 다른 것은 좀 이렇게 가도 되지만은 이 과목은 반드시 압도하면서 봐야 된다. 지문을 압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가면은 반에서 1등 하실 수 있나요? 장담 못 하시겠다고? 아니, 여러분의 지금 실력으로 초등학교 가서 받아쓰기를 봐요. 저도 가끔 틀리는데. 그럼 여러분 반에서 받아쓰기 1등 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지금 가요. 당연히 여러분 전교 1등이죠. 반에서 1등이라는 전교 1등. 왜 그렇죠? 실력이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압도한 실력은 어디서 나온다? 그 자신감은 법조문이 내가 되고 내가 법조문이 됐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슨 말할 건지 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도 3단 비교 펴놓고 밥 먹고, 지하철 탈 때도 3단 펴놓고 밥 먹으면 안 되죠. 지하철에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법조문이 진짜 내가 법조문이 된다는 어떤 느낌을 탁 갖다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저 위에는 등록이었는데 여기는 신고네 이렇게 탁. 그 다음에 자, 법인은 항상 법인이라는 게 나오면 좀 어려워요. 우리가 법인이 나오면 어렵다고요. 시험 지문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법인에 또 분사무소가 있죠. 주된 사무소가 있고 주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어요. 이 분사무소 다음 또 어려워. 앞에 우리 개설 등록,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은 개설 등록 신청하는 거죠. 개설 등록. 그죠? 개설 등록 오는 거야. 근데 분사무소는 뭐예요? 설치 신고잖아요. 용어가 좀 다르잖아요. 등록은 좀 이게 무거워 보이잖아요. 신고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래서 여기서도 뭐래요? 거기 뭐 가벼운 동네 아니야. 분사무소. 그러니까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어. 주사무소. 갖다 올려 쓰면 되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굳이 등록하여야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옆에 있으면 그냥 써. 이렇게. 그렇죠. 막 붙어 있어. 부가. 주사무소. 딱 경계에 딱 여기는 주사무소, 여기는 분사무소 해놨어. 그럼 건널 하나 갖다 줘. 그냥 찍고 갖다 주면 되죠. 근데 멀리 떨어져.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고. 신고 아니죠. 역시 계속 인장은 등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위에 보면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누구의 인장 이해한다고요? 법인입니까? 법인의 대표자입니까? 법인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같습니까? 다르죠. 삼성하고 이건희 씨하고 같나요? 다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이걸 갖다 법인의 대표자 그러면 뭐야? 홀라당. 그런가 봐. 이렇게. 그런 정도까지 그대는 보았는가? 출제자는 그걸 요구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실력은.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이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 이제 인장 등록은 뭐 상업 등기 규칙 따라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뭐라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딴 놈들 말고요. 자, 이제 뒤에 칙이 역시 이어집니다. 5항. 당연히 뭐 인장 등록 때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종축치. 그래서 그 서식. 항상 법조문 표 서식. 이제 서식 여러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6항. 자, 같이 신고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자, 인장 등록은 신청, 다음 각과의 신청이나 신고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자, 같이 할 수 있다. 파란펜 밑줄자. 하여야 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정펜, 개설 등록 신청. 우리 앞에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올 고용신고. 개설 등록 신청, 고용신고하고 같이 할 수 있다. 다음 중 인장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묶인 것은, 연결된 것은 우리도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표하고 법조문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법조문이 이제 표라든지 서식에 녹아들잖아요. 그것도 봐야 된다는 거고. 자, 서식에서 우리가 참고할 게 밑에 보면은 등록 인장을 갖다가 찍어야 될, 우리 서명한테 그래서 의무 서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뒤에 중개 실무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중개 실무 파트. 사실 요 두 개가 딱 법하고 실무가 딱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것만 딱 봤을 때 거기에 이제 중개 계약서, 실무적으로 계약 쓰니까 중개 계약서. 갑돌이하고 나하고 사장님하고 쓰는 계약서. 그 중개 계약서가 있어요. 그 뒤에서 배울까요? 여하튼 거기에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도장 찍는다 이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찍어요. 매하고 계약하니까. 걔는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거였어.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역시 실무 파트에 나옵니다. 자, 그거는 뭐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 찍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수행을 했어, 참여를 했어, 그럼 걔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미미한 거, 이것을 이제 구별하면 만점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제 요것들을 요약해 놓은 게 이제 맨 앞에 1번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약은 버려도 법조문은 버리지 않습니다. 책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법조문 앞에 막 실어놓으면 뭐예요?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요약 서머리 하면은 뭐예요? 뭐, 이렇게 단순해 보이고, 뭔가 할만하고 그러니까. 마케팅의 기법이에요, 책 쓰시는 분들의. 그쵸? 저라면은 그냥 3단 비교급만 쭉쭉 나열해 놓고 했어요. 한 권도 안 팔리겠죠, 그러면? 한 권 팔리겠다. 자, 그래서 대상자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죠? 가로에 되는 애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선생님, 그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뭐예요? 걔도 개업공인중개사죠. 우리가 인장, 법인의 인장이었나요? 법인의 대표자의 인장이었나요? 법인의 인장. 그렇군요. 그 다음에 기관, 나이고 시점. 이 시점에 이제 출제자는 많은 포커스를 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제재사항. 이거 빨간 편으로 해서 확인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번째 테마, 인장 관련 행위 제한과 제재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